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얼마 전에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돌변하더니 시어머니와 함께 절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죠. 인간 자체가 최악이던 그 사람들에게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 달라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로서 일해오던 제가 이 집안을 버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내가 퀵으로 보내준 사슴피는 먹었니? 그거 임신하는 데에 특효약이라고 하더라. 도착하는 즉시 먹고 어떤지 효능도 말해주고, 알겠니?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함부로 먹겠어요. 사슴피에 어떤 세균이며 기생충이 있을 줄 알고요. 하이고, 또 네가 그 딴소리 하면서 잘난 척 이시모 가르치려 들 줄 알았다.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있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 시어미 말에 개념 없이 반항부터 하고 대드는 며느리한테 좋은 약은 뭐 없니? 일단은 그것부터 해서 먹이게 말이다. 어머님이 하자는 것마다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호사니까 의료 지식은 아무래도 어머님보다는 많은 편이잖아요. 해로운 거 괜히 먹었다가 병 걸리고 업무에도 지장 생기고 싶지 않아서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엉덩이 탁탁 때리다가 주사 놓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간호대 다닌다고 빚 생기면서 일해봤자 하등 쓸모도 없는 걸 왜 일하고 있다니? 우리 애처럼 형사일하면서 범죄자 잡으면서 국가의 치안 유지에 힘쓰고 명예로운 직업이라면 모를까. 어설픈 지식으로 시엠이 가르치려 들기나 하는 그 딴 직업으로 지금 자랑을 해대는 거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았으니까 인생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인생 전문가인 이 CM이 말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대니 아주 못 살겠구나. 그것도 너 좋자고 하는 일에 말이다. 저 이제 그이랑 결혼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20대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젊다고 자신하다가 훅 가버리고 아이 가질 시기 놓치는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라더구나. 너야 별로 애 가지고 싶지도 않아 하니 괜찮겠지만 이대로 대라도 끊기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또 네가 한번 낳는다고 그게 반드시 손주일 거라는 법도 없지 않니? 4년밖에가 아니라 4년이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감을 좀 가져보거라. 답답해서 정말.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대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를 쪼아대시니까 그렇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널 쪼아댔다고 내가? 황당한 것도 정도가 있지.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네가 다 잘못했다고 할 일을? 네가 지금 하는 건 원씨 가문대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협박받고 있어서 괴로운 내 마음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랑 재훈이 숨 좀 쉬며 살자꾸나, 응?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이 낳기를 강요하시는 것도 모자라 몸에 좋다면서 먹기도 힘든 것들을 보내는 시어머니. 간호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라 거절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태클을 걸어댔습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성질머리가 그렇게 더럽냐? 어른이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반항이 심하냐고.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그랬어. 의사들이랑 병원에서 같이 일하니까 네가 의사라도 된 것 같지? 그 멋이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본인들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더니만. 네가 딱 그런 케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결혼 전에는 내 얘기는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당신 진짜 소름 돋는 사람인 거 알지?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뿜뿜할 때는 좋아 죽다가도 그거 가라앉으면 관계도 시들해지는 거 몰라? 머리에 든 거 많다고 엄마한테 훈수질하던 게 이런 건 또 모르냐?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이 집한테 이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냐. 우리 애를 가지고 싶으면 그에 걸맞은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허이고?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아주 애 낳아준다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떨겠다?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 구는 건 자제하자. 그 얘기 그대로 돌려줄게.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하는 거 자중해. 그러다가 언제 한번 뒤통수 크게 맞을 일이 있을 테니까. 왜? 바람이라도 피우게? 형사 남편 상대로 안 들킬 자신 있음 한번 잘해봐.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허구한 날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나야 도둑이나 강도 잡는다고 그런 거고 치안 유지하는데 애쓰는 민중의 지팡이 좀 내버려둬. 지팡이에 후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말로야 외박을 하는 이유가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어딘지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 차가 될 때쯤에는 외박이 더 잦아지는 것은 물론 아닌 척하지만 저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는 등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했었죠. 저는 병원에서 휴가를 받은 날 몰래 남편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여자와 서로 주차장에서부터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요즘 외박 자주 한다 싶더니 이런 여자랑 바람난 거였어? 뭔 소리야? 바람이라니? 으슥한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데 바람이 아니면 뭔데? 허튼 말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나 바보 아니니까. 진짜. 야, 너 바보냐? 피해자 앞에서 이렇게 나 자꾸 망신 줄래? 이분 스토커 피해자라서 내가 순찰 돌면서 방문했던 거였고 간밤에 또 스토커놈이 헛짓거리하고 갔다길래 위로해드리고 있었던 거였을 뿐이야. 못 믿겠으면 경찰서 직원분들 시켜서 다 확인시켜줄까? 보호받는 사람한테도 헛짓거리 하려면야 할 수 있겠지? 이봐요. 당신이 얘기 좀 해보세요. 스토커 때문에 겁나면 아무 남자나 껴안고 그러시나요? 저 정말 원 형사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가 밤새 많이 겁이 나서 불렀었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던 것뿐이에요. 거봐, 당신이 지금 계속 겁주니까 피해자분이 더 스트레스 받으셨잖아. 나 일하는 데에서 방해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단단히 따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무렴 애가 보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3살짜리 애라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인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냐고요. 서로 껴안고 있던 여자와 남편이 같은 말을 해대니 저는 긴가민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옆에는 애까지 있었으니 정말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륜의 현장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너무 대놓고 뛰어들었구나 하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세상 창피해서 원,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피해자가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너까지 얹어서 또 괴롭혀야만 속이 후련하니? 우리 재훈이가 사정 잘 설명하면서 타이르지 않았으면 이거 소송까지 갈 일이었다.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을 해보거라. 그만해 엄마. 집사람도
이번 일로 나름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해봐야 헛똑똑이에 불과하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을 거야. 어머님, 제가 헛다리 짚었을지도 모른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거지. 제가 오해를 한 건지는 모를 일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거라, 생각을. 주차장에서 CCTV도 있는 곳에서 바람을 피우겠니? 3살짜리 애도 있었다며. 애가 애아빠한테 본 거 잃을 수도 있는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냔 말이다. 머리에 잘난 지식만 채우고 상식이라는 건 안 채운 거니? 여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보 취급하면 스스로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점점 당신이란 사람의 지능부터가 실망스러운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거 언젠가는 발각나고 말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참작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해줘. 그러고 보니까 너 예전에 내 핸드폰 몰래 뒤적거린 적도 있었지 않냐? 그때도 헛물 켜고 내가 핸드폰 카톡 내역을 지웠다느니 헛소리 했었지? 너도 참 집요하다. 집요해. 당신은 늘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잖아. 늘 내가 잘못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님, 저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구박하시는 것부터 사슴피 먹으라는 것까지 하나같이 다 비상식적인 일뿐이라고요. 야, 미쳤냐? 엄마한테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얘 내버려 두거라. 어떻게 짓거리나 드러나 보게. 임신이 안 되면 저한테 불임의 원인을 전적으로 지울 게 아니라 당연히 남편도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원인이 아닌데도 이 방법 저 방법 저한테 아무거나 시도하다가 괜히 몸만 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럼 우리 애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세상에 이게 미쳐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 군대도 현역으로 1급 나왔고 특수부대까지 나온 사람이야. 지금도 100m 달리기 하면 12초 후반 나오는 사람인데 장난 아니?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거랑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솔직히 오늘 애 보고 나는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그 애가 나는 당신 애인 줄 알았다고. 하, 이거 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럼 내가 너랑 결혼할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미친 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그런 얘기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기만 해봐. 진짜 너 죽을 정도로 처맞을 줄 알아. 남들한테 얘기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어차피 걔는 당신 아들 100%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 바보지? 유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도 둘 다 외꺼풀인데 애는 쌍꺼풀 짙게 있었고 3살짜리 애를 수술했을 리도 없으니까 빼박 당신 애는 절대 아니지. 귓볼도 그 여자나 당신이나 부착형인데 애는 분리형이기도 했고. 당연히 우리 애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유전자는 우성 열성이 있는데 열성끼리 만났을 때 우성이 나올 확률은 없거든요. 외꺼풀이며 부착형 귓볼이며 둘 다 열성이라서 우성이랑 만나면 우성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여자 남편이 우성인 쌍꺼풀이며 분리형 귓볼을 아이한테 유전시켜줬다는 얘기죠. 그거 확실한 얘기야? 유전인자가 꼭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나보고 바보라고 하던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앉았어? 열성끼리 만나서 우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뭐 나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100%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애초에 애가 당신이랑도 닮지 않았고. 그렇구나. 덕분에 과학 상식 조금 알았다. 마누라도 가끔은 쓸모 있을 때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나랑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임신 안 되는 게
꼭 누구 잘못이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확실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병원 좋은 곳으로 예약 잡아봐.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 그동안은 귀찮다는 이유라든가 제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남편.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니 달가운 한편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반응이 이상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 스토커를 당하는 여자의 아이가 절대 남편의 아이일 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시점이었죠.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의문을 마음에 묻어둔 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요.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아이를 못 가지는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당신 이거 봤어? 나는 눈알이 없냐? 좀 닥쳐보라고. 나도 봤으니까. 뭐야 당신? 왜 그렇게 까칠한 반응이야? 당신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 못 가진 걸로 그동안 구박받았던 사람이 나야. 그럼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보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좀 닥쳐보라고.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말을 할까? 너 절대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뭘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얘기는 해줘야지. 당신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 좋을지,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할 생각을 해야지. 설령 당신 잘못이어도 세상 침착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는 그럼 무슨 철인이라도 되냐? 무정자증도 무정자증인데 해결해야 할 범죄 사건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경 꺼. 나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은근히 고소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닥치라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이게 당신한테 4년 넘게 헌신해온 아내에 대한 태도야? 그동안 내가 받았던 구박이며 스트레스 말도 못할 정도인데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닥쳐. 닥치라고 좀. 남편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수상한 기색을 감지할 수 있었죠. 평소답지 않게 매우 흥분한 남편은 그날 집에서 술을 잔뜩 퍼마시더니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까지도 술을 마셨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게 바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제게 히스테릭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재훈이가 왜 저러는지 혹시 들은 거라도 있니? 멀쩡히 일 잘하고 구김살 없던 애가 왜 저렇게 술만 마시고 다닌다니? 저야 모르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 너 얼마 전에 병원 검사 받아본다 뭐다 하지 않았니? 검사 결과 나왔으면 빨리 말해보거라. 혹시 그것 때문에 애가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다. 아직 검사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이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요. 그럼 대체 뭐니? 애가 왜 저렇게 술을 마셔대는 거니? 술에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퍼마셔대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저도 병원 일 때문에 요 근래 많이 바빴거든요. 조만간 휴가 나오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대화 나눠볼게요. 그게 다니?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얘기해보고 무슨 고민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무슨 남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구나. 야, 이년아. 우리 아들 재훈이가 지금 고민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있잖니.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대화를 나눠볼게요? 밖에 안 되니? 해결을 당장 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따위 말이 어디 있니?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어머님,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그이가 고집 센 거 알고 계신데 이 문제를 절 탓하시려고요? 어머님도 왜 이러는지 물었을 테고 대답 못 들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다. 태도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잖니. 애당초 애 가지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시애미가 사슴피 아니라 개똥을 퍼먹인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어야 할 판국에 자기가 간호사라고 하나하나 지적질이나 해대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대체 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냔 말이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는데요. 아이 못 가진다고 핍박하는 어머님 밑에서 스트레스 견디고 바보 취급하는 남편이랑 같이 산 것만으로도 무진장 노력한 거죠. 이것 봐라. 시애미 말에는 죽어라 대들고 달려들면서 애 갖는 문제는 전혀 의욕이 없잖니. 우리 재훈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네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재훈이가 술만 퍼마시면서 괴로워하면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봐야 하는 거고. 넌 정말 시애미 말을 개똥 취급하는구나. 그이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갈 사람인가요? 제가 끌고 갈 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그이 기분이라도 상하면요? 또 어머님이 지금처럼 저한테 괜히 화풀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날 거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이 저도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재훈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서 기겁하고 통곡을 하겠구나. 그이도 너 이런 년인 거 알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제사도 안 차려드리는 분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들먹이시니까 황당하네요.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니까. 아이고 여보. 우리 재훈 아빠 제발 인연 좀 잡아가세요. 인연 말하는 것 좀 보고 좀 천벌을 내려주라고요. 엄한 제게 트집을 잡아대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이 보이는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말에만 구구절절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시도했다가 남편에게 바보 취급만 받던 일을 한 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무정자증이 밝혀진 이후로 흐트러진 상황이었기에 뭔가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게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야, 너 솔직하게 말해. 민우 내 애 맞는 거 확실하냐? 당신애지. 그럼 달리 누구에겠어? 너 그때 한창 난잡하게 이놈 저놈 몸 섞어댈 때였잖아. 야, 이년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무정자증인데?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민우가 너랑 내 애겠냐고. 나 술집 일하면서 남자들 때문에 괴로워도 지조는 지키는 사람이야. 누구랑은 다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야 이씨, 여기서 내 마누라 얘기가 왜 나오냐? 화제 전환하려 들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유전자도 우성이랑 열성이 있다는 거 들어봤지? 확률적으로 민우는 너랑 내 애가 될 수가 없다고. 이년아. 황당하다. 황당해. 우성이니 열성이니 그건 또 뭔 소리래? 당신이 형사지 무슨 의사며 과학자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짓거리고 있어. 똑똑한 척하지 말고 네 마누라나 단속 잘해. 저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친자 검사해보고 그때 내 아들 아니면 니녀는 정말로 죽는다. 알겠냐? 해. 얼마든지 친자 검사하라고. 대신 그러면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는 거라고 알게. 신뢰 관계가 깨지면 내가 당신이랑 더 사귈 이유도 없는 거고. 알겠어? 지랄을 한다. 아주 지랄을 해. 내가 니년 무슨 속셈인지 모를 줄 아니? 나는 너 딱 하루 손댔을 뿐인데 바로 임신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어. 무정자증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다 말이 되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요즘 알았지? 나랑 잤을 때도 무정자증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럼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 조만간 너 나한테 되질 준비나 해라.
술집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집 마련해주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따위로 사람을 배신해? 너 그동안 크고 작게 헛짓거리한 것들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도 죄다 엮어서 콩밥 먹여줄게. 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겠다고. 와,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우리 애 민우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애 같은 소리 하네. 걔가 왜 내 새끼냐고. 이 미친년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한테 네 새끼 책임지라고 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윽박지를 입장이 아니라는 거 알지? 당신이 나 처음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이제까지 생계 책임져줘서 고마운 건 인정. 그런데 스토커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피해자 위로한답시고 더듬은 거 형사로서 아주 심각한 윤리 위반에 자질미달 아냐? 내가 어려운 말은 잘 몰라도 당신이 쓰레기 짓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 지금 나 협박한 거니? 응?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자 검사든 뭐든 해보고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너 내일 두고 보자. 일단 내가 말하는 카페로 나와. 무정자증인 남편이 상간녀를 추궁하는 대화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불륜의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었죠. 또한 아이가 절대 당신의 자식일 리 없다는 말에 보였던 남편의 이상한 반응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은 자신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상간녀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보살펴왔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증거를 죄다 캡처해두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도 미리 가서 기다리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대낮에 서로 소리를 높이며 다투던 두 사람은 이내 격렬한 키스를 하더니 인근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까지도 촬영하고 이제 이혼만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다. 재훈이 얘는 어디서 애도 못 낳는 년을 데려와서는 이 어미 속을 이렇게 썩이는지도 모르겠고. 얘, 네가 얘기해보거라. 넌 자궁 그거 뒀다가 어디에 쓰니? 응? 뜬금없이 또 왜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너랑 재훈이가 결혼한 지도 이제 5년인데 애 소식은 없고 시험이 알기도 우습게 아니 더는 참기가 힘들구나. 애 낳아줄 파릇파릇한 여자랑 재혼시킬 수 있게 넌 좀 우리 집안에서 꺼져주겠니? 기분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겠네? 아이고, 어머님 감사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전 꺼질 테니 수고요. 너 낯술했니? 설마 하니 5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위자료 받는다는 생각에 신난 거냐? 거기에 상간녀 소송에 불륜까지 얹어야죠, 어머님. 자세한 건 제가 그간 모은 증거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머님이랑 말 더 섞는 건 좀 짜증나네요. 이게 다 뭐니? 우리 재훈이가 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무정자증인데 애가 어떻게 있다는 거냐? 이 여자는 대체 또 뭐고? 설마 스토킹 했다는 애가 우리 재훈이란 말이냐? 어휴, 노인네. 늙어서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시네. 그건 댁 형사 아들한테 물어보고 잘 이해해봐. 어찌 됐건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댁들한테서 떨어져 줄 테니까. 얘,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이게 다 무슨 얘기란 말이니? 아가, 저는 그간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는 또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남편이 일하는 경찰서에도 이 일련의 사태들이 자세히 까발려지게 되었죠. 심지어 상간녀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당시 남편이 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찰서가 뒤집히게 되었죠. 남편은 이혼한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도움을 빌고 있지만
그럴 의리가 전혀 없었던 저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을 해주었네요.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절 핍박해 오던 남편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